송은재TV 시작합니다.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기간은 아직 5일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투표는 다음 달 3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권에서 두 사람의 행태가 극적으로 대비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안철수와 홍준표입니다. 먼저 안철수와 홍준표가 이 사전투표 시작된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았느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전 가족이 전과자에다 범죄 혐의자인 대통령 가족이 탄생한다면 외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도 문제지만 삼권을 모두 틀어주는 이재명 후보 본인과 그 가족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에게 어울리는 상대는 김정은이나 시진핑, 푸틴과 같은 독재자들 뿐일 것이다. 음주운전, 폭력, 사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도 앞으로 아무런 제재 없이 공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이 만약 집권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투표 용지는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라 핵폭탄보다 강한 힘이다 라고 하면서 안철수는 전 국민 가운데 1000명 정도의 여론조사를 보고 투표를 포기할 때가 아니다. 오직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누굴 탓하지 말고 다가올 빙하기에 대비하라.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 그건 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라고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낸 것은 이준석이고 또 한 사람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경쟁했던 또 이번에 경선 여기에서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두 번씩이나 밀어냈다. 그래서 자신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번 대선이 진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홍준표는 악담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주와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홍준표와 안철수 아직 선거가 5일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언제나 이 승부의 세계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장 풀기 힘든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마지막 대역전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볼모로 잡힌 저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권 카르텔이고 이권 카르텔의 그 분위기에 편승한 사람들, 그 지지층입니다. 저렇게 볼모로 잡혀 있는 또 국회, 이제 국정 전체가 볼모로 잡히는, 나라 전체가 볼모로 잡히는, 이재명 방탄에 볼모로 잡히는 이런 상황은 막아보자라고 마지막 몸부림과 마지막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는 정말 간절함을 보태면서 힘을 더하자라고 했고 홍준표는 저주와 악담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번 대선에 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곧 빙하기가 다가올 것이니까 대비하라. 이번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때가 되면 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 인성이 훌륭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 애국자인지 누가 정말 훌륭한 정치인인지 모두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이 홍준표와 안철수 대비되는 이 모습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는 인성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도 정치인으로서 이런 사람은 정말 지지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을 쳐다보고 있으면 느끼게 됩니다.
저런 이재명의 저 인성, 저 범죄자, 저런 범죄 정치인을 지금 민주당 지지층은 볼모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권 카르텔에 의해서. 이재명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홍준표였습니다. 똑같은 스타일입니다. 홍준표를 선택하지 않아서 정말 이번 대선이 어렵습니까? 홍준표는 정말 입 닥치고 이제 찌그러져서 하와이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난 30년 동안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내고 대선 후보를 지내고 도지사를 지내고 국회의원을 5번을 지냈습니다. 이 중요한 상황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일찍부터 이 경선에서 패했지만 일찍부터 모든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기보다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대비할 때 훌륭하다. 그런데 홍준표는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치인을 지지할 때, 정치를 지지할 때 정말 홍준표 같은, 이재명 같은 이런 사람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선거가 5일 남았습니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하고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이제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길로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지금 저주를 퍼붓는 것은 대선 이후를 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빙하기에 대비하라라고 했는데 대선 이후에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우파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재편될 것이다. 재편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선 이후를 모두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에 당연히 지금 책임론이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패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패하게 된다면 책임론이 나오게 될 거고 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물어뜯게 될 겁니다. 홍준표가 노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탈당을 했다, 정치권을 떠난다라고 하고서 지금 대선 이후에 또 뭔가 자기가 당권을 쥘 이런 지금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지금 정청래나 박범계 등을 시켜서 자신의 방탄법안 5개를 만들고 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버리고 법도 바꿔버리고 판사도 겁박을 해서 판사도 바꿔버리고 억압해버리겠다. 자신이 집권을 하면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107명이 이제 107명입니다. 107명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질이 멸렬해질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노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선에서 만약 패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 이전 투구를 벌이게 될 것이다. 그 틈을 타서 국민의힘이 몇 개월에 걸쳐서 재편이 되고 쇄신을 한다. 다시 이제 책임질 사람은 뒤로 물러나고 이런 소동을 겪을 그 틈을 타서 이런 헌법을 어기는 자신의 방탄행위 이런 것들을 모두 해치울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을 완전히 겁박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전략에 휘말려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준표도 지금 이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자신이 진 것은 당원들이 홍준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 인성, 저런 정치로는 안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에게 박살나고 김문수 후보에게 박살나서 선택받지 못한 자기가 되었으면 이번 대선은 해보나 마나였습니다. 홍준표가 지금 대선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홍준표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김문수 아니고 내가 되었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다.
아예 선거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문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안철수의 말대로 깨끗하고 유능한 김문수가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정말 오차범위 내에 이런 박빙의 승부까지도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다. 뻔하게 모두가 당원들 지지층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흔들기를 합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하면 이제 국민의힘을 거의 당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자. 그 틈을 타서 또 이런 협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권을 쥐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김문수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야 하고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대선에서 패한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전략은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혀 서로 책임을 묻고 쇄신을 하고 지금 정치개혁, 새로운 출발 이렇게 할 겨를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노리고 있습니다. 곧바로 이재명 끌어내리기 이 투쟁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뭉쳐있는 것대로 김문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더 똘똘 뭉쳐야 합니다. 버릴 사람은 과감하게 이제 버려야 합니다. 홍준표 같은 쓰레기는 이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당을 쇄신하고 개혁 이런 이야기가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2, 3개월 안에 이재명을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재명과 정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대선에 패했으니까 책임을 묻고 당을 쇄신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전혀 없다. 그건 이재명과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다. 홍준표 같은 이런 협잡군들에게 말려드는 꼴이다라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역시 쓰레기는 쓰레기다. 또 한 가지는 이번 대선은 지금 대선도 전쟁이지만 대선 이후가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대선 이후도 똘똘 뭉쳐야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와 홍준표를 대비해서 정치인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